의사들이 보는 데서도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의 교권도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받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고요. 저 문제 학생이 무단으로 조퇴하려고 하니까 교감 선생님이 막아섰고 그 이후에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호 대변인님,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실의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극단적인 경우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심각성을 느끼는 이유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이 정도까지 비슷하게 가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 이렇게 현수막이 하나 걸렸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 앞장서는 서울시 의원, 저희 지역구인데요. 예. 서상렬 서호연 의원 각성하라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학생 인권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 같이 중시돼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균형이 너무 많이 무너졌고 그것이 이제야 교권보호 3법, 4법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니까 바로 잡아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이렇게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선생님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어떻게 손을 대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아이들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 갖지 않고 이렇게 하고 이런 현실은 지금이라도 좀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학생이 이렇게 난동 피우고 문제를 일으킨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이전에도 선생님과 친구들 때려가지고 강제 전학을 2번 정도 당했고 학교로 옮겨 다닌 건 6번이나 된다고 해요. 지금 이 학교로 온 거는 지난달 14일이었는데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뺨을 맞은 교감 선생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아래도 학생한테 좀 자주 이렇게 맞는 편이에요. 물론 피할 수는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너무 횟수가 잦다 보니까 저도 많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분이 안 풀리면 이제 교무실 와서 또 교무실 집기도 많이 던지고 그래요. 송 변호사님,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강제 전학이 2번, 강제 전학이 최고 징계입니까? 초등학생은 이제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학 처분을 할 수는 없고 그렇군요. 강제 전학이 맥시멈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학교를 들어갔다고 하면 만 10세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촉법소년에조차도 해당이 안 돼서 어떤 그렇군요. 소년 처분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훈육과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어떠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제 전학을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싶고요. 아마도 아동 전문가와 좀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학생 부모의 태도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부모가 이 학생과 함께 학교로 갔는데 되려 담임 선생님을 폭행을 했답니다. 담임 선생님 얘기 들어보시죠. 아이하고 엄마가 같이 왔더라고요. 제가 나갔더니 씩씩대면서 다짜고짜 제 팔을 때리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피해서 빨리 교실로 들어갔어요. 아이하고 엄마가 복도에서 앞쪽 문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우리를 때렸어? 저는 이제 정신없었는데 아이들이 저 엄마가 라고 왔어요. 막 이런 말 해주더라고요. 그런 욕을 하는 게 결국은 어머니한테 들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학생 어머니 얘기입니다. 한 언론에다가 학교가 이 학생에게 편견을 갖고 있었고 차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고 볼 수 없다. 진위 가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정기남 교수님. 담임 선생님이 지금 이 부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부모의 얘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 오죽하면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학부모를 폭행 혐의로 신고까지 했겠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학교 당국에 굉장히 곤혹스러움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좀 놀랐어요. 이를테면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린다? 이걸 사진을 촬영한다? 이게 사실은 좀 보니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여러 번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진 촬영을 어찌 보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사진 촬영을 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진위를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요구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폭행 혐의 고소 고발 경찰에 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우선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함께 정작 이 학생에 대한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진단 치료와 더불어서 상담 치료가 더 우선돼야 될 것 같다. 예. 그런 후에 뭔가 폭행 문제라든지 또 처벌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사후에 그런 문제까지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전북교육청, 이 학생이 속한 이제 학교가 전북교육청 소관인데 교육청이 이 학생한테 상담 또 심리치료를 제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거절을 하고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가장 그 학생한테 필요한 것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청에서 아동학대 전담팀에서 통합사례회 위원들이 아동학대 방임으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학생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행장관님, 지금 학교가 10일 정도 등교 정지 처분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만 일단 치료를 하려고 해도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교육청이 그 학부모한테 그 심리치료와 뭐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부모 동의 없이는 뭔가 이 검사라든지 치료를 할 수 없는 이런 법 때문일 텐데요. 이건 법 개정이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니까 충분히 치료나 아니면 훈육으로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네. 법적으로 부모 동의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거 좀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빨리 하루 빨리 국회에서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송 변호사님, 뭐 촉법소년 처벌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부모 동의 없으면 안 된다는 법 때문에 못 한다는 겁니다. 글쎄요, 정신건강보건법 아마 개정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할 수 있게 하면은 또 악용이 될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 모르게 어떤 그 아이를 마치 그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는 필요해 보이고 다만 그런데 이 사안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떠한 상담이나 진단이나 이런 게 불가한 상황이 계속 방치되는 것은 또 맞지 않아 보여요. 이런 문제가 바로 생활정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여야가 좀 중지를 모아서 좋은 개정안을 도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